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께서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출근하기 진짜 싫다. 왜 팀장은 또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저 사람은 일을 안 하는데 왜 내가 혼자 다 일해야 하는 거야? 이 월급으로 진짜 어떻게 집 사? 이 생각을 하고 클릭을 하셨을 거예요. 저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방금 말씀드린 고민을 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22년 1월에 퇴사를 하고 이러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회사로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퇴사를 하기 위해 단순히 저처럼 쇼핑몰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퇴사를 한 번이라도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불과 1년 전에 똑같은 고민을 했던 제 경험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생생하고 확실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퇴사의 시그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팀장 또 뭐라고 하네? 와 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즉 이직이 정해져서 퇴사를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퇴사할 확률이 큽니다. 저 역시 그랬고 제 주변에 퇴사를 한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면 모두가 다 감정적인 요인이 앞서 나갔을 때 퇴사를 해요. 이것에 대해서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사실 엄청난 재이충, 즉 계획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쇼핑몰로 투잡을 시작하고 쇼핑몰이 잘 돼 나가면서 월급만큼 벌면 퇴사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월급만큼 도달했습니다. 근데 막상 퇴사를 하려고 하니까 불안했어요. 그래서 월급보다 그래도 2배 이상 벌면 퇴사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월급 2배 이상 벌 수 있는 쇼핑몰 수익이 만들어졌어요. 근데도 퇴사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안정적인 급여를 받는데 익숙한 사람들은 이 급여 속에서 빠져나가기가 힘들어요.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회사처럼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월급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몇십 년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퇴사할 수 있었던 시그널은 이성적인 사고가 아닌 감정에서 비롯됐습니다. 제가 22년 1월에 퇴사를 했는데 22년 1월에 시무식을 시작하면서 팀장이 회의를 통해서 올해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것에 대해 발표하라는 거예요. 물론 회사 내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그것들을 준비하는 것은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기획팀에 있었었는데 다른 영어팀, 마케팅팀 이런 것들을 비난하면서 우리가 잘 감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그 전년도에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또 할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회사라는 곳에서는 내가 성장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작은 회사 내에서는 결국 내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경쟁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밖에서도 경쟁은 필수적이지만 단순히 누군가를 쓰러뜨려서 내가 이겨야겠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풍부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에서의 경쟁은 우물안 개구리처럼 위로 올라가기 위해 발버둥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곧 내 미래의 모습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회의에 있는 내 시간이 너무 아깝고 거기에 있는 제 자신이 화가 날 만큼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회의가 끝나고 나가서 퇴사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퇴사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획해왔지만 결과적으로 이 퇴사를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시그널은 이성적인 사고가 아닌 감정에서 비롯됐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누구나 이런 감정적인 요소가 들면 퇴사를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퇴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간곡히 퇴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직 퇴사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제가 퇴사를 할 때 사람들이 얘기해주는 기준이 있었어요. 월급만큼 벌면, 월급의 2배 정도 벌면 퇴사해도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저는 지금 퇴사를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거는 어느 한순간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러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고 내 능력이 준비가 돼 있다면 저는 그 순간에는 회사를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저처럼 투잡으로 쇼핑몰을 할 수도 있고 무인 가게, 무인 스터디와 같이 오프라인 장사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인스타, 유튜버, 블로거 등 마케팅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직장인들이 많이 하는 주식, 부동산 등을 통해 컨텐츠를 쌓고 이것을 통해 수익화를 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이것도 어렵다면 회사에서 많이 활용하는 엑셀, PPT 등을 활용해서 이렇게 수익화를 만들 수도 있겠죠. 이것도 어렵다면 내가 프로 이직러가 돼서 이러한 이직 경험들을 쌓고 이것을 컨텐츠화해서 전자책,
강의, 유튜브, 블로거, 인스타와도 연관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결국에 너가 팔라는 게 콘텐츠 아니면 강의 아니야? 네, 맞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팔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상품, 서비스, 쇼핑몰이나 음식점 등과 같이 상품을 파는 일, 의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과 같이 서비스를 파는 일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경제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팔아야 해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지 컨설팅, 엑셀, PPT 이런 서비스를 파는 일이 의사, 변호사가 하는 서비스를 파는 일과 다를까요? 결국 저는 서비스를 파는 일에서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라고 돈을 더 잘 버나요? 물론 대부분이 잘 버시겠죠. 여기서도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사람과 가장 적게 버는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결국 앞서 설명드린 예시들이 서비스를 파는 일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걸 팔아보고 안 팔아보고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직원들에게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마케팅을 담당하는 마케터는 지금 본인의 마케팅 능력을 크몽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익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디자이너는 본인의 쇼핑몰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면서 상품을 팔며 수익화를 만들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중요시 생각하는 이유는 본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실제로 판매하고 판매하지 않고의 차이는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처음에 이 마케터 친구가 본인의 능력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제가 관리하는 광고 효율이 200%에서 이러이러한 수단을 활용하니 400%까지 올랐습니다. 광고주분, 그래도 이거 안 사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와 광고주님, 한 달에 100만원 쓰지 않으세요? 제가 광고 효율을 이렇게 2배 올려드립니다. 그럼 한 달에 50만원 절감하시는 거예요. 한 달에 50만원이면 1년에 600만원이에요. 10년이면 6천만원이에요. 근데 제가 알려드리는 이 노하우 100만원이 아까우시면 신청하지 마세요. 저는 한 달에 한 분만 받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첫 번째 사례와 두 번째 사례 중 어떤 것을 선택하실 건가요? 아무래도 두 번째 확률이 높겠죠. 결국 상품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마케팅을 판매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내 능력도 함께 키우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과 이것들을 판매해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대기업을 다니는 제 주변 친구들도 회사에서 사용하는 마케팅 비용에는 월 1억, 2억 이렇게 쓰면서 정작 본인이 쓰는 마케팅 비용에는 10,000원, 20,000원도 아까워하고 어떻게 쓸 줄 몰라 합니다. 결국에 내가 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키울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퇴직을 하시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이분들은 본인이 직접 창업하는 것이 아니라 비싼 수수료를 내면서 프랜차이즈를 운영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대부분 퇴직을 하고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의존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진 않습니다.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하나 다 기획해서 창업을 하는 사람과 이렇게 돈만 내면 프랜차이즈에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주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장기적으로 더 성장할 확률이 클까요?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직을 하고 이렇게 수수료를 어마어마하게 내면서 마진도 얼마 안 가져가면서 창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평생도록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변 친구들에게도 모두 퇴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에 이러한 것들을 한다는 건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또 워라밸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이것보다 적다면 당연히 그냥 마음 편하게 회사를 다니는 게 좋겠죠. 하지만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신 분들께서는 분명히 퇴사에 대한 갈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막연하게 퇴사를 할 수 없기에 준비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저처럼 꼭 쇼핑몰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것들 중에 내가 어떤 것을 잘할 수 있는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반려동물을 키운 경험을 통해 상품을 팔 수도 있고 반려동물을 키운 지식을 통해 컨텐츠를 만들면서 이러한 컨텐츠들이 쌓이면서 나에게 수익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진짜 할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정말 마음 편하게 회사 다니세요. 이게 정말 현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찾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관심사나 좋아하는 것들은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새해가 밝고 분명 여러 가지 고민이나 다짐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퇴사를 결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언젠가는 퇴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잖아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어차피 퇴사할 거 먼저 퇴사 맞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분명 누구나 내년보다 올해가 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젊을 때 내 에너지를 더 쓸 수 있을 때 퇴사를 하자라고 저는 결심을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당장 내년에 퇴사를 하자 목적이 아니라 어차피 나는 퇴사를 할 거니까, 퇴직을 할 거니까 그러면 추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준비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제 채널명 어쩌다 퇴사답게 사업이나 퇴사 관련된 내용도 다루려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많이 전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내 다짐이 폭발하는 지금 이 시기에 나는 과연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며 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지금의 다짐 꼭 이뤄지길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